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메나텍 사업가 김신아입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눠볼 주제는요, 바로 The One Thing이라는 겁니다. 뭔가 내 인생에 한 가지가 필요한데요. 오늘 여러분의 그 한 가지를 찾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2023년에 여러분은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차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년을 생각을 했을 때 조금 아직까지 걱정이 앞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오늘 2023년을 여러분이 정말 기대와 희망과 설레임으로 가득 찰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트렌드 코리아 2022가 또 지난 연말이 나왔고 이제 2023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2023년에 대한민국 사회는 과연 어떠한 키워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영상 잠깐 보실 텐데요.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렇지만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내년 사회의 트렌드를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트렌드 코리아 2023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2023년 전망.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는 검은 토끼의 해 레빗 점프. 평균 실종. 평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숙명 양극화. 2022년 7월 서울시의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내역을 비교한 결과 가장 많이 부과된 강남구는 4,135억으로 가장 적게 부과된 강북구의 재산세 236억 원에 17.5배로 역대 최대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청년층 사이의 자산 양극화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소비자가 양분되다 보니 시장도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초고가 혹은 초저가를 찾는 소비자는 늘어난 반면 중간 수준의 제품을 고려하는 소비자는 줄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위축되면 소비자는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고 양극단으로 자원을 선택 집중하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투자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포착되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두드러지는 바벨 전략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는 마치 양끝에 무거운 원판을 끼운 바벨처럼 극안전 자산과 극위험 자산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균이라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야 할 때 지금까지 대다수의 기업들은 대중시장을 공략하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기존의 대중시장이 흔들리면서 대체 불가능한 탁월함, 차별화, 다양성이 필요한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평범하면 죽습니다. 오피스 빅뱅. 오피스 빅뱅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현상은 퇴직 열풍입니다. 나아가 조직에 속하지 않는 플랫폼 노동자와 슈퍼 프리랜서 규모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기익경제는 조직에서 이탈한 퇴직러들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으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도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새로운 세대의 노동시장의 진입으로 조직의 성장보다 나의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변화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일은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용기가 절실해졌습니다. 체리 슈머.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과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소비 심리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알뜰 소비 전략을 펼치는 소비자를 체리 슈머라고 명명합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구조적 변화이자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추세적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체리 슈머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문간에 발 들여놓기 전략을 통해 브랜드 친숙도를 높이고 가격대별로 촘촘한 제품군을 마련하여 다양한 소비자들의 니즈에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인덱스 관계. 소통의 매체가 진화하면서 관계 맺기의 본질이 바뀌고 있습니다. 소수의 친구들과 진한 우정을 쌓아가는 것이 예전의 관계 맺기라면 요즘의 관계 맺기는 목적 기반으로 형성된 수많은 인간관계에 각종 색인 인덱스를 뗐다 붙였다 하며 내가 선택해서 맺고 끊을 수 있는 관계 관리에 가깝습니다.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인간관계가 새로운 변화의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다양한 인덱스 관계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뉴디맨드 전략. 아무리 상품이 과잉이고 경기가 나쁘다고 해도 전에 없었던 새로운 경험의 소비자는 솔깃해지고 허를 찌르는 참심함 앞에서 지갑을 엽니다. 불가항력적인 수요를 만들어내는 수요 창출 전략을 뉴 디맨드 전략이라 명명하고자 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전에 없었던 것이어야 합니다. 남과 달라야 합니다. 디깅 모멘텀. 단순한 취미라고 부르기에 부족할 정도로 어디에 진심인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몰두의 대상이 다소 특이하고 그 몰입 정도가 꽤 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현실 도피적이지 않습니다. 일상과 디깅을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핵심은 성장입니다. 자기 성장이라는 큰 지향점 아래에서 삶과 적절히 어우러질 때 디깅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진정한 발돋움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알파 세대가 온다. 태어나 처음 말한 단어가 엄마가 아닌 알렉사라는 진정한 디지털 원주민 소비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 태어나 초등학교 6학년보다 어린 친구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알파 세대는 저마다 매력을 존중하고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닙니다. 누구나 쉽게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틱톡을 활용하고 국영수 코로 불리는 코딩 학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더불어 머니러시 트렌드를 따르는 자본주의 키즈의 후예답게 소비와 투자를 아우르는 경제 교육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으나 온라인에서 해소되지 않는 오프라인에서의 실제 활동에 대한 갈증도 큽니다. 이전 세대에 비하면 편리한 디지털 환경에서 풍족하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알파 세대지만 정작 그들이 행복한가 하는 것은 이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디지털 격차로 양극화 문제는 역시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알파 세대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선제적 대응 기술. 고객의 사용 흐름을 읽어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기술. 궁극적으로는 고객이 필요를 깨닫기도 전에 먼저 솔루션을 제공해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기술을 선제적 대응 기술이라고 명명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상상력을 누가 먼저 더 적합하게 발휘하느냐가 선제적 대응 기술 경쟁력의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공간력. 작은 개인 블로그부터 거대한 메타버스에 이르기까지 가상 공간이 세상을 호령하는 시대지만 실제 공간의 역할도 중요해집니다. 자기만의 매력으로 무장한 실제 공간에는 가상 공간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존재합니다. 사람을 모으고 머물게 하는 공간의 힘을 공간력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엔데믹 시대에 펼쳐질 공간의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궁극의 경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네버랜드 신드롬. 최근 한국 사회에서 나이보다 어리게 사는 것이 하나의 미덕이 되고 있습니다. 포켓몬빵과 같은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어린 시절로 돌아오고 싶어하고 외모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승진을 마다하면서까지 현 상태에서 더 나이 들지 않으려 하며 아이들처럼 쉽고 재밌게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트렌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동반하게 된 생애 주기의 구조적 변화에 있습니다. 네버랜드 신드롬은 사회 전체가 유아화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낮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주장만 강요한다든지 문제 발생의 원인이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나 정보의 탓으로 돌린다든지 자기 취향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등의 행동은 아동기적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년의 비극은 아직 젊다는 데 있다. 오스카 와일드의 말처럼 누구나 나는 아직 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어린이 같은 삶의 경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경험의 지혜를 일생을 통해 켜켜이 쌓아 올려갈 수 있을까여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그 배우기를 절대 멈출 수 없는 네버랜드에서 결국 우리는 매일 조금씩 더 성숙하기를 포기할 수 없는 조금 나이 든 어린 아이들인 것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3의 내용이었고요.
아마 메나테크 사업을 지원그룹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걸 읽으면서 아, 내가 내년의 트렌드에 정말 딱 맞춰서 사업하고 있다는 생각 아마 드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생각을 안 하시거나 아직 비즈니스를 못 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와, 2023의 트렌드를 총 정리를 해봤더니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내가 만약에 내년에 뭔가 사업을 하든 뭔가 내 인생에 도전을 하든 변화를 하든 할 때 과연 도대체 뭐에 집중해서 해야 되지? 내가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성공할 수 있으려면 도대체 뭐에 집중해야 될까라는 사실은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변화가 굉장히 급변하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회를 찾고 여러분들이 그 기회 속에서 성공하실 수 있는 뭔가 방법을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기회가 많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기회가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바로 기회를 볼 줄 아는 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는 관점을 변화하는 것에서 출발하거든요. 항상 생각하고 항상 행동하고 항상 바라보던 대로 바라보게 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남들과 조금 다르게 아까도 우리가 쭉 봤다시피 이제 평균이 사라진 거예요. 보통 정도의 사람은 사라지고 진짜 최고급을 원하거나 아니면 진짜 최저를 원하는 극단의 값을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뭔가 나에게 신선하거나 남다른 것,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내가 필요할 거다라고 누군가가 얘기해주면 사람들은 소비하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었죠.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는 관점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동기부여가이자 성공한 짐론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삶은 기회가 아닌 변화에 의해서 더 나아질 수 있다. 우리는 아까처럼 급변하는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찾으면 여러분에게 삶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는 주제를 스스로 한번 던지시면서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에게 제가 만약에 1억을 새해 선물로 드리는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너무 드리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는 다 드리고 싶어요. 1억을 새해 선물로 많이 제가 드려요. 그러면 1억 가지고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오! 맞아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제가 이 질문에 제가 좀 살짝 엉뚱한 면이 아주 살짝 있거든요. 근데 성공한 대표님들께 몇 명 여쭤봤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대답이 나왔어요. 1억을 10억으로 만드는 데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무섭죠? 저는 1억 받으면 오케이, 일단 뭐 구찌부터 한번 사고 이러면서 있죠. 차도 바꾸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1억을 받으면 이 1억이 어떻게 하면 10억으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생각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2023년에 한 가지는 찾으셔야 돼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뭔가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뭔가 한 가지는 찾아야 되는데 그 한 가지가요, 1억이 10억이 되는 것처럼 내가 그 한 가지를 찾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바뀔 수 있을 만한 한 가지를 찾으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부자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제가 듣고 나서 정말 충격을 받았거든요.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그 답이 있다라고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죠. 예를 들어서 직장의 문제, 그리고 집안의 뭐 아이의 문제, 뭐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의 문제, 그리고 갑자기 시어머니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터져요. 근데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시간 순으로 푼다고 해요. 그러면 절대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도 않을 뿐더러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공하고 부자들은요,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세요? 도미노 하나를 탁 쓰러뜨리면 나머지가 쫙 다 쓰러지듯이 한 가지를 찾는데요. 이 한 가지는 다른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뭔가 한 가지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 하나 해결하고 시간 순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찾은 그 한 가지를
맞춰가지고 우선순위로 정리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직장의 문제, 가족의 문제, 뭐 아이의 문제, 시어머니의 문제, 여러 가지가 생겼어요. 근데 생각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 해결할 수 있으려면 내가 지금 버는 돈의 2배를 벌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하나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차라리 내가 2배의 연봉을 벌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하는 거예요. 원띵을 찾은 거죠.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고 나니까 그 사람들은 성공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다라는 책이 제가 한 내용은 아니고요. 원띵이라는 이 책에 나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단 하나를 여러분이 2023년이 되기 전에 저는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이 누군가는 아까 조금 두렵거나 아직 막막한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이걸 찾으시고 이걸 위해서 내가 변화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찰 거라고 봐요. 저희 TLP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개인적으로 제가 TLP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쭉 있어요. 여기서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고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내가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문제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다. 아니면 나는 수입에 대한 문제가 있다. 아니면 내가 노후에 대한 문제가 있다. 뭔가 문제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문제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요. 통합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건강도 해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수입도 늘리면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 나의 안정적인 노후까지 마련해 줄 수 있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종합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저는 맨하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가게 되었을 때 영어 영문학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영어 영문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여대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았고 그걸 통해서 제가 밥 벌어 먹고 살기에는 부족하다, 경쟁력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을 합니다. 그러다가 창업이라는 걸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이유는 제가 살고 싶었던 삶이 명확했거든요. 저는 자유로운 삶이 좋았어요. 그 자유는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하기 싫은 걸 안 할 수 있는 게 자유잖아요. 근데 이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살펴봤더니 유일한 방법은 자기 사업을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경영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봤지만 다들 취업에만 관심이 있었고 이거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기에는 교수님들도 부족했고요. 관련된 내용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생각한 거죠. 지금 내가 리스크가 적은 사업을 학교 다닐 그 당시에 해볼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없을까 하던 와중에 이 맨하텍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또 한 번 고민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서 잘할 수 있으면서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일의 교집합이 뭔가 없을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서 사실 저 되게 이상적이잖아요. 되게 이상적인데 없을까 찾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냥 내가 1인 기업을 한번 해보자. 뭔가 큰 자본을 투자하고 뭔가 큰 경험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니까 혼자 할 수 있는 1인 사업을 한번 해보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한 번 고민을 한 게 어떤 거냐면 도대체 누가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열심히 일하는 거에 답이 있지 않더라고요. 답은 여기 있었어요.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돈을 벌더라는 겁니다. 즉,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그 문제의 중요도가 크면 클수록 돈 버는 게 크다라는 거예요. 변호사분들이 돈을 왜 많이 벌어요? 그 사람들이 해결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고 나서 맨하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건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그게 그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고민하고 있던 노후에 대한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내가 맨하텍을 통해서 정말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저의 생각이 또 바뀌기 시작했어요. 잘 아시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들을 저는 시리즈별로 너무너무 좋아해서 많이 읽었는데 거기에 핵심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부자들의 비밀이 다 적혀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책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항상 베스트셀러지만 부자들은 정해져 있죠. 몇 명 없어요. 이걸 알고 실행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그 이유에 있는데요. 보시면 기요사키는 항상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내 사분면을 알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내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주위에 95%의 사람은 E와 S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저것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되죠. 저것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되는 원리는 시간과 노동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급이란 단어가 있고요. 월급이란 단어가 있고요. 연봉이란 단어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돈을 버는 본질이 시간과 노동을 바꾸기 때문인데요. 부자들은 조금 다르게 돈을 벌더라는 거예요. 돈 버는 방법이 다릅니다. 돈을 계속 벌어다 두는 그들만의 뭔가 시스템이 있어요. 그들의 몸, 그들의 시간이 아니라 돈을 계속 벌어다 주는 무언가가 시스템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계속 돈을 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5%밖에 없지만 95%의 부가 여기에 다 편중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정말 지금은 여기에 있지만 조금씩 내가 삶을 바꿔서 내 선택들을 바꿔서 여기로 가게 된다면 나도 여기에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29살이니까 20대가 처음 됐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처음 카카오톡이 나왔을 때 그때 당시 저의 남자친구와 함께 카카오톡을 하면서 되게 신기해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때 카카오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카카오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될 거라고 상상하셨어요?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처음 카카오가 나왔을 때는 왜 문자를 갑자기 공짜로 하게 해줘? 데이터라는 말이 너무 이상할 만큼 이 카카오가 이상한 취급을 받았고 미친 회사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10년이 지나서 몇 주 전에 카카오 안 돼서 너무 힘들었죠. 데이터 화재가 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막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제 10년이 지나서 우리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페이스북, 넷플릭스, 유튜브, 쿠팡, 배달의 민족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 조금 이상한 기업들이었지만 시대의 흐름 속에서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제 10년 동안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과연 메나테크도 지금은 사람들이 조금 수상하게 볼 수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서 한 10년 정도 지난다고 했을 때 나의 일상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필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제 주변엔 사실 대기업에 간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그들의 스펙은 사실 제가 지금 쌓으라고 해도 10년 안에 못 쌓을 정도의 스펙들이 많죠. 근데 앞으로 아까 트렌드 코리아에서도 나왔지만 이런 스펙들은 사실 점점 더 무의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글로 쓸 수 있고 수치화할 수 있는 스펙 있죠. 토익이 900점이 넘고 컴퓨터 활용 능력이 1급이 넘고 이런 스펙들은요 언제든지 대체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는 이제 기계들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기업에서 그런 인재를 뽑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뭔가 능력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점점 제가 가까워지는 거죠. 메나테크를 해야겠다라는 거에 점점 제가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선입견을 가지고 보았지만 저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말고요. 진짜 성공하고 진짜 부자들의 눈으로 과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봤을 때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달랐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쳐보시면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중간에 있는 유통 단계를 다 배제해서 유통에 들어가는 마진들을 줄이고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공급받고 회사 수익의 일부, 즉
광고했던 비용들, 유통에 쓰였던 비용들을 대신 누구한테 돌려주나요? 소비자한테 돌려주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소비자들은 유통 채널을 본인들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유통할 수 있게끔 이 유통 채널을 소비자가 가질 수 있음으로 인해서 아까 부자들이 돈 버는 방법이었던 자산, 그들이 뭔가 건물을 가지고 있든 부동산을 가지고 있든 그들만이 가지고 있던 그 자산을 소비자들도 가져보자라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정말 유명하고 저명하신 경제학자, 미래학자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밝은 미래에 대한 기회를 주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며 세계 경제 회생의 주역이다. 작고하신 엘빈 토플러는 앞으로는 프로슈머의 시대이다. 아까 체리 슈머라는 말도 나왔었죠. 프로슈머의 시대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화, 나눠지지 않고 이제 소비하는 사람이 유통도 하고 유통하는 사람이 당연히 소비도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면서 소비자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최근 뉴스도 보니까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이 한때 되게 붐이었어요. 근데 10곳 중에 3, 4곳 이상이 바로 폐업을 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뭐가 너무 중요해졌냐면 뭐 원가적인 부분도 사실 있지만 소비자의 입김이 너무 센 거예요. 이번에 안타까운 사고가 났죠. SPC 사고. 그 노동자분께서 그 빵을 제조하시다가 돌아가신 사고가 있었어요. 제 주변에 제 친구들은 아무도 SPC 제품 안 먹어요. 베스킨라빈스, 파리바게트, 뭐 다 금지. 왜요? 내가 소비하는 거에 있어서 내 주권을 찾는 거예요. 그런 기업에 내가 돈 쓰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소비자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해지는 시대가 도래했을 때 여기서 내가 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뭐 비단 외국 사례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16년 전부터 북항에 대한 걸 다시 재개발하시고요. 그리고 이 센텀시티를 17년 전부터 기획하셔서 지금의 아주 세계적인 도시를 만드신 분이고요.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3분밖에 없는 공인 그 부동산 관련한 인증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유일한 분이에요. 이분께서 앞으로 미래 흐름에 정말 한국 사회에 정말 위대한 최고의 기회가 올 건데 그건 바로 신유통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게도 저희 그룹의 고문으로 계신데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아 정말 이 사업은 보통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르구나. 저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근데 왜 하필 한국에서만 이렇게 터부시되고 발전이 느릴까라고 봤더니 90년대 초중반에 이렇게 좋은 선진의 유통이 잘 자리 잡기에 부족한 환경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쁘게 악용을 하거나 봄에 뿌려져야 될 씨앗이 꽁꽁 이미 얼어붙은 겨울에 뿌려지니까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 그 케이스여서 한국에서 발전이 느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 나쁠 뿐이지 반드시 이 흐름 속에서 신유통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고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사업은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 회사를 보게 됐는데 회사가 또 너무 괜찮은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괜찮냐면 메나테크는 정말 웰리스 기업입니다. 근데 웰리스가요, 단순히 내가 조금 비타민을 먹어서 뭐 유산균을 먹어서 편안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먹고 있는 약을 끊을 정도의, 내가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컨디션을 경험해볼 수 있을 정도의 정말 진정한 의약품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웰리스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어요. 99년도를 기점으로 지금까지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나스닥은 뭔가 기술이 없으면 사실 상장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정말 유명한
기업들 중에서도 테크놀로지를 가진 가진 기업들만이 나스닥에 상장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메나테크에 대해 오늘 기술력을 뒤에서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26개국 이상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토대로 저희가 전 세계 이 직판업계에서 0.2%만이 받을 수 있는 AAA 플러스라는 신용 등급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정말 내가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1인 기업을 하게 되었을 때 정말 괜찮은 기업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었고요. 메나테크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아이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메나테크 하면 바로 글리코 영양소입니다. 글리코 영양소 하면 메나테크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 세계 가장 큰 검색 엔진이 구글이죠. 구글에 글리코 영양소를 한번 쳐보시면 메나텍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구글에다가 비타민 C를 친다거나 프로바이오틱스를 치시면 아마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나올 거예요. 그 말은 남다른 차별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23년의 변화를 보셨을 때 남다름이 없고 차별화가 없고 최상의 것을 줄 수 있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더 이상 선택하지 않습니다. 메나테크의 이 글리코 영양소는요,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인데 어떤 탄수화물이냐면 살찌는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고정관념의 탄수화물이고요. 그거 말고 면역에 꼭 필요한 탄수화물이 글리코 영양소입니다. 그리고요, 경쟁하지 않는 아이템. 아까 구글에 글리코 영양소를 쳤는데 어디밖에 안 나왔나요? 메나텍밖에 안 나왔죠. 독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소비자들은 이제 비싸더라도 돈값 하는 제품을 원해요. 내가 100만 원을 쓰더라도 1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낸다면 그 정도야 뭐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 정도의 제품이 바로 글리코 영양소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글리코 영양소는요, 우리가 예전에는 식사를 통해서 충분히 섭취도 가능했고 간이 쌩쌩한 사람들에 의해서는 충분히 만들어졌던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걸 섭취할 수도 없고 간이 그걸 만들어내기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당 성분들, 우리 면역에 꼭 필요한 당 성분들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메나테크의 글리코 영양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포 곳곳에 이렇게 탄수화물들로 뒤덮여져 있습니다. 이 탄수화물들이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탄수화물들로 이루어진 이 섬모들이 바로 글리코 영양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어제도 암 환우분을 만나 뵙고 왔었는데 이 사진을 보고 우시는 거예요. 자기가 5번 정도의 항암을 했는데 한 번도 듣지 못했대요. 듣지 못했고 7번 정도의 수술을 했어요. 전이가 돼서. 근데 한 번도 좋아지지 못한 거예요. 재발이 계속 매년 뭔가 간을 떼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담낭이 문제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재발이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젊으셨어요. 40대 초반이셨어요. 근데 이분께서 이걸 보고 왜 우셨냐면 내가 건강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암이 걸렸지? 어떻게 해서 이 암이라는 것이 생기지? 내 세포에 고장이 났었구나라는 걸 만약에 내가 알았다면 나는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었을 텐데 이 차트를 보니까 이것만 먹으면 내 세포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격이 돼서 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글리코 영양소는 사실 세포 자체를 정상으로 만들어주고 재생시켜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양소입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 세포의 이 촉수들로 이루어진 빼곡한 탄수화물 덩어리들 보이실 거예요. 근데 여기 암세포는 그게 다 망가졌죠. 그래서 정말 어제 끔찍한 얘기를 들었는데 하다 안 되면 개복을 해서요, 항암제를 끓여가지고 붓는데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근데 그건 정말 너무 편협된 시각이고요. 우리 몸을 통합적으로 봤을 때 정말 글리코가 우리 몸을 살릴 수 있을 정도의 아이템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도대체 이 글리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봤을 때요, 세포 간에
인지하고 면역하고 대화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우리들의 언어를 쓰죠. 한국어를 쓰든 영어를 쓰든. 그럼 세포도 내 몸에서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할 거잖아요.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숨을 쉬고 소화를 시키는 이 모든 일련의 작용들을 얘네들도 의사소통을 통해서 한단 말이죠. 그 키가 뭐냐면 바로 세포 앞에 이렇게 붙어있는 놀랍게도 탄수화물 덩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인지하고 적과 아군을 구별하고 필요한 것에 다 보내주는 이 대화를 하게 되면 내 몸은 온전한 건강을 이룰 수 있게 되는데요. 세포 한 개당 이 탄수화물 덩어리들이 몇 개 정도 있어야 되냐 봤더니 한 10만 개 정도. 그래야 내가 진짜 건강하다라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데요. 현대인들은 한 3, 4만 개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부족하게 되고 그리고 질병에 노출된 분들은 10,000개 이하로 저하가 되어 있죠. 결론은 이 글리코 영양소를 만약에 외부에서 섭취를 해준다면, 그래서 지금 내가 3, 4만 개 정도의 촉수가 있든 10,000개 이하로 저하되어 있든 온전한 건강이 될 때까지 외부에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가 저희 메나테크의 핵심 원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건 사실 아니고요. 이미 의학계에서 다 검증이 끝났습니다. 의학계에서, 과학계에서 다 이것은 외부에서 충분히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세포끼리 대화하는 데에 건강한 신체를 이루려면 꼭 필수적이다라는 게 다 밝혀졌고요.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저희는 96년도에 이 신들이 먹는 음식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8가지 특별한 탄수화물들을 한 통에 다 담아 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자체 치유력이라는 부분이 저는 글리코가 주는 가장 멋진 키워드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보통 약을 먹으면 한 군데가 좋아지죠. 두통, 소화계, 뭐 관절 이런 식으로 한 가지씩의 약은 작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본 발명의 당 영양소 식품 보조제는 환자가 자체 치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공해 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 몸에 있는 자연 치유력을 정상화시켜 주면 내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영양소를 통해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조절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는 독점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메나테크의 가장 큰 기술력이자 경쟁력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고 못 믿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텍스트니까 그렇지 않아? 사실 그거 말도 안 되지만 제가 꼭 이걸 보여드리고 항상 보여드리는 게 저희 지원그룹이 만든 이 TLP 안에 요 사례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특허하고 똑같아요. 갑자기 여기 뭐 생명이 있다가 염증이 있다가 암이 있다가 여기 보면 똑같죠. 뭐 암이 있다가 알러지가 있다가 갑자기 다이어트도 됐다가 갑상선도 정상이 됐다가 여기 특허에 있는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저는 꼭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사실 글리코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래도 못 믿겠다라고 하면 또 자료를 보여드리죠. 나스닥에 상장이 된 내용부터 21세기를 바꿀 10대 신기술에 MIT 그 공대 리뷰지에 저희 글리코가 실렸어요. 실렸을 뿐만 아니라 사이언스지에 도대체 이 글리코라는 거의 주인은 누구인가? 왜냐하면 너무 이 과학계와 의학계가 발달하기도 전에 글리코에 대한 걸 발전시키기도 전에 메나테크가 이 엠브로토스라는 걸 통해서 먼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의 주인은 누군가라고 할 때 메나테크를 지지하는 기사가 사이언스지에 오히려 실렸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지금도 구글에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저희가 아까 가지고 있던 그 특허가 너무 대단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소송을 당했어요. 의학업계에서 저희가 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 다 이겼을 때, 그리고 특허 분쟁 그 소송 당시에 계속해서 메나테크에 골드만삭스가 투자했다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좀 자료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새 구글 치시면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메나테크는 의학을 대체하는 웰니스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현존하는 건강기능식품 중에요, 자체적으로 과학과 관련된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메나테크밖에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영어로 되어 있다라는 슬픈 소식 빼고는 정말 어마어마해요. 여기 꼭 들어가셔서 각 제품이 어느 정도의 논문과 함께 근거를 가지고 어떤 것이 좋아질 수 있는지 과학적인 데이터를 들어서 다 설명을 해뒀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메나테크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요. 안전하고 자연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메나테크 사이언스라는 이 사이트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 이해가 안 되시거나 못 믿으시겠으면 이 사이트도 꼭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 괜찮고요. 아이템 정말 특별하고요. 결국 이걸 통해서 내가 정말 내 자산을 만들 수 있을지 보셔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플랜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하지 않았지만 그가 보았을 때 정말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유능한 그가 봤을 때 이거만큼 멋진 사업이 없다라고 이야기는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그가 이 사업이 왜 그렇게 매력적인가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신이 원하는 거랑 똑같은 것을 다른 사람이 이룰 수 있게 도와주면 그도 성공하고 나도 성공하는 지금 자본주의 세계에서 지금처럼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한 이 세계에서 이렇게 윈윈의 원리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방식이 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정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하지만 현존하는 뭐 국내외 모든 그 사업들을 통틀어 봤을 때 이 본질에 정말 가까운 보상 플랜은 저는 잘 없다라고 봐요. 진짜 누군가를 도와서 진짜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좋아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사실 잘 없거든요. 근데 메나테크는 진짜 그 본질에 딱 맞아요. 제가 오늘 보상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먼저 다들 느끼시겠지만 먼저 소비를 해보는데요. 이 소비는 단순히 내가 뭐 평소에 가던 마트를 바꾸는 정도의 수준보다는 진짜 내가 원하는 수준의 건강이든 뭐 다이어트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수준의 불편한 걸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를 가져다주는 그 소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경험을 나누었을 때 나에게 궁극적으로 소득이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어떠한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나 봤을 때 여기 1번부터 7번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조금 편하게 나눠서 볼게요. 첫 번째는 첫 팩 주문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시는 보너스거든요. 뭐냐면 내가 처음 누군가를 회원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회원가입을 하게 되었을 때 회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 회원가입이 되셨네요. 당신을 누가 추천한 거예요? 이 사람이 추천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80만 원 정도 구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제품으로 소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회사는 이 사람을 추천한 사람에게 이 사람이 구매한 금액의 10%를 현금으로 바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즉각적인 소득이 가능하겠죠. 내가 누군가에게 추천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구매를 하게 되었을 때 10%씩이 매달 내가 한 만큼 들어오게 되니까요. 굉장히 즉각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보너스냐면 아까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었어요. 추천을 해서 나도 500점 정도, 저희는 매출과 포인트가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80만 원 정도가 한 500점 정도입니다. 내가 한 500점 정도, 그리고 내가 소개한 분들이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게 됐을 때 내가 500점 정도 하고 두 분이 500점 정도 하면 나한테 이걸 개발했구나라고 해서 8만 원을 줘요. 회사에서. 당신이 열심히 수고하셨네요. 유통해 주셨네요. 라고 해서 8만 원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좀 영향력이 큰 사람이어서 4명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면 20만 원의 소득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것을 아까 처음에 보셨던 이 첫 팩 주문 보너스까지 같이 받는다고 하면 얼마 정도를 받을까요? 4개 정도를 내가 추천을 했죠. 그러면 48, 32 그리고 20만 원 하니까 벌써 얼마를 받는 거예요? 52만 원. 굉장히 높은 금액을 사실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멘토 보너스는 어떤 보너스냐면 리더십에 관한 보너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추천인 기억나실 거예요. 내가 추천한 사람이, 즉 이분이 특정한 직급을 갖습니다. 여기 보시면 GA라는 직급부터 ED 이상의 직급까지 쭉 있어요. 직급은 물론 모르셔도 되지만 그러면 이 사람이 특정한 직급을 갔을 때 이 사람에게 분명히 추천인이 멘토와 같은 역할을 했을 거야. 도와줬을 거라고 해서 이 보너스를 주는데요. 이것은 할 때마다 최대 10만 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보너스고 큰 보너스죠. 근데 이제 핵심적인 보너스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 유니레벨 보너스라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처음에는 내가 500점씩 해서 이렇게 한 4개 정도 형성이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메나테크의 아이템은 재구매율이 74%입니다. 그러면 먹었던 분들이 또 드실 거고 이분들이 또 소개를 할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산하에 이제 뭐가 뜨기 시작하냐면 매출이 뜨기 시작해요. 매출이 뜨기 시작하고 이거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일정 부분 수수료를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해 둔 것이 바로 요 보너스입니다. 이 보너스는요, 제가 어떤 부분에서 제일 멋지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경우는 단계가 끊겨요. 포인트가 끊깁니다.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한 7 정도 레벨이 내려가게 되면 돕고 싶어도 별로 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수당하고 별로 연관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메나테크는 무한대로 제공이 되게 되고요. 특히 이 포인트가 정말 무한대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내 산하의 100단계에 있든 1000단계에 있든 이 사람이 잘 되게끔 내가 도우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원리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메나테크 보상의 개인적으로 꽃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체크 매칭 보너스예요. 체크 매칭 보너스는 연결 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연결이라는 뜻은 아까 추천해 준 거하고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추천은 내가 직접 추천할 수도 있지만 연결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연결될 수도 있죠. 나는 A만 추천했는데 A가 B를 추천할 경우에 B는 나하고 아는 사이가 아니지만 나하고 뭐 되어 있나요? 연결되어 있죠. 회사는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돕기만 하면 그래도 당신한테 연결 보너스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당신 산하에 한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을 많이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버는 소득의 20%씩 그리고 제일 적게는 2.5%까지, 많게는 20, 적게는 2.5%까지 해서 내가 너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도울 경우에 줄게라고 하는 보너스예요. 이 보너스가 없었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너스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 초기 사업을 할 때 어떤 보너스들이 많아요? 매출에 의한 보너스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22살에 처음 이 메나테크를 알아보고 시작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누군가한테 많이 전달하는 게 좀 어려웠겠죠. 근데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메나테크의 방향성은 뭐지? 여기 보상 플랜의 본질은 뭘까? 이거였던 거죠. 내가 여기서 제대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버는 수준으로 먼저 한번 올라오고 그 다음부터는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30대든 80대든 20대든 누구든지 내가 돕기만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본질을 전 여기서 파악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정말 보상 플랜을 통해서 이 사업을 제대로 영위하고 싶으시면 이 보너스에 한번 제대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추천한 사람이 만약에 여기서 아무도 없다고 볼게요. 나는 아는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 연결돼서 쭉 가게 된 거예요. 그래도 회사에서는 이 사람들이 버는 소득의 20%, 이 사람들이 버는 소득의 20%, 이 사람들이 버는 소득의 10% 이렇게 세대로 지정해서 나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이 보너스가 메나테크의 가장 핵심 보너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직급을 처음 달성하시면요. 회사에서는 추가로 축하 보너스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고요. 내가 안정적으로 한 400만 원 정도 꾸준하게 벌 수 있는 PD라는 성공자의 직급에 다다르게 되면 회사에서 또 축하 보너스로 200만 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큰 꿈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는 요 보너스도 정말 멋진 보너스라고 보거든요. 뭐냐면 메나테크는 26개국 이상 아까 진출한 글로벌 기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매출에 저희 메나테크 매출의 1.5%를 브론즈 PD 이상 직급자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배당금 형식으로 나눠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800만 원 이상을 버는 정도의 수준이 되게 되시면 여러분이 미국에 사업자가 없어도 호주에 아무런 사업자가 없어도 여러분은 전 세계 매출의 일정 부분을 계속해서 공유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쉬운 예시로 실질적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첫 팩 보너스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은 한 52만 원이 최대였어요. 52만 원 정도가 최대인데 첫 팩 주문 보너스를 빼고, 그건 되게 큰 거였으니까 그거를 빼고 기본적으로 내가 요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한 30만 원에서 32만 원 정도를 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분 중에서 한 2분 정도는 나처럼 똑같이 따라 할 사람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나처럼 요렇게 32만 원 정도 벌 사람 2분을 찾게 되면 저희는 1이라는 직급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소득이 커집니다. 70만 원 정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직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저희 그룹은 이 직급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 마스코트까지 만든 거예요. 이 테드라는 마스코트까지 만들었고요. 테드는 TLP라는 저희만의 컨텐츠를 통해서 1위가 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자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매달 70만 원 정도 나오는 게 누군가는 작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내가 소비했던 경험을 바꾸고 그걸 나누어서 내가 나만의 이 자산을 가질 수 있다는 가치는 실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테드라는 건 TLP로 내가 한번 1위가 될 수 있게끔 한 50에서 7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그 방법을 여러분이 익히시고 그걸 계속 복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쌓여서 결국에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 소득, 자산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 테드가 되는 것에 먼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테드가 될 수 있지? 여러분이 정말 이 사업에서 함께 하시고 싶다면 스폰서님과 꼭 한번 상담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수많은 네트워크 업계들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업계들이 있지만 다 각자의 보상 플랜이 가장 훌륭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저도 다른 회사들도 많이 가보았지만 메나테크가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마 이 분포도를 살펴보시면 상박하우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한 중간 리더 정도 직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 소득을 타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적게는 2.5배에서 많게는 5배 가까이를 많이 받게끔 분포를 해두었어요. 그게 메나테크가 가지고 있는 보상 플랜의 경쟁력이다, 안정성이다 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초기 사업자에게 굉장히 빠르고 극대화된 보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소비했던 경험을 많이 나누기 때문에 판매에 의한, 매출에 의한 보너스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메나테크 보너스에 꽂힌 바로 매칭 보너스, 연결 보너스가 있었죠. 나하고 누가 연결됐던지 간에 그 사람을 돕기만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원리가 통하기 때문에 팀워크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희는 전직급에 내가 월 25만 원 이상의 유자경만 하게 되면 메나테크의 모든 보상을 다 받으실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이 메나테크를 통한 이 보상의 가치를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2020년 코로나가 가장 극성했던 이 시기에요. 170만 명의 미국인이 새로운 백만장자가 되었다라고 해요. 미국 성인의 8.8%니까 10명 중에 1명은 이제 백만장자라는 거죠. 순자산이 뭐 부동산 이런 거 빼고 10억 이상이 다 넘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2003년에는 3.8%였고요. 2015년에는 7%였고, 그렇게 모두가 힘들다고 했던 코로나 때도 8.8%의 신규 백만장자들이 탄생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을 추적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백만장자가 됐지? 라고 추적을 해봤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서 단 5%만이 10년 이내에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95%의 사람들은 몇 년이 걸렸대요? 28년이 걸린 거예요. 백만장자가 되기까지 순자산 10억 정도의 가치를 만들기까지 28년 정도가 걸렸고요. 그들의 평균 나이가 49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월 내가 35만 원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제 백만장자 플랜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매월 35만 원을 내가 투자를 해서 연수익률이 무려 12%가 나야 돼요. 쉽지 않죠? 요새 연수익률 12% 내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몇 년을 해야 되나요? 30년을 해야 돼요. 그 정도를 해야 내가 백만장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잘 아시는 여러분, 워렌 버핏도 항상
모든 투자에 승리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대요. 워렌 버핏은 투자를 시작한 지 39년 만인 50세 생일 이후에 지금 본인이 가진 자산 중에 99%를 그때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테드가 되는 것에 여러분 먼저 한번 목표를 두셔보세요. 제가 아까 올 한 해 원띵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 원띵이 여러분에게 메나테크 사업이 될 거고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목표로 삼아야 될 건 바로 테드입니다. 그리고 그 테드를 한번 복제해 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백만장자가 되고 내 자산 중에 99%가 이때의 경험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저는 테드를 내가 되고 테드를 한번 복제하는 것, 여기에 그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플랜들 한 번 더 정리를 하고요.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 민족 10년 만에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꾼 기업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습관을 먼저 예측하고 바꿔줬어요. 더 재밌게, 더 쉽게. 메나테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를 했을 때 충분히 만족감이 있게, 충분히 재미있게, 충분히 가치 있게 소비하는 습관을 바꿔줘서 메나테크를 하시는 여러분들도 반드시 위 기업들처럼 정말 훌륭한 자산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부자들은 수입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수입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흔히 봤던 현금 흐름 패턴, 가난한 사람들의 현금 흐름, 중산층의 현금 흐름이 아니라 내가 수입이 들어오면 그게 자산이 되고 그 자산이 나에게 또 다른 수입을 가져다 주는 이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은 진정한 백만장자 이상의 부자로 거듭나실 수밖에 없고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좋은 컨텐츠가 바로 저희 지원그룹의 TLP라는 컨텐츠입니다. 이 컨텐츠는요, 여러분이 하루만 마음을 먹으셔도 다 이해하시고 다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따로 리플렛도 필요 없고요. 따로 투자하는 비용도 필요 없고 월 정액만 내시면 돼요. 12,500원. 내가 넷플릭스 내는 거 대신에 이걸 한번 구독해 보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쉽고 재밌고 고객 관리도 잘 될 수 있는 저희만의 독자적인 이 컨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걸 활용한 사례 하나만 공유하고 마칠게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기존 사업하시는 분들은 보셨을 텐데 출산 이후에 굉장히 한포진이 심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안 해본 게 없어요. 피부과에 가보려고 하니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으라고 하고 한의원에 가보자고 하니 치료를 했지만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근본적으로 좋아진 느낌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만 좋아지고 또 재발되고 또 재발되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제품을 드시고 나서 아기발이 되었죠. 본인이 삶의 질이 사실 달라지게 되니까 정말 만족도가 높았던 제품이고 이제 이분을 통해서 SNS에 한포진에 관련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본인이 후기를 공유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이 한 분은 영종도에 계시고 한 분은 뭐 충청도에 계시고 부산에 계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못 만났는데 이 TLP라는 도구만 가지고요.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통해서 원하는 제품을 솔루션을 해서 아마 이번 달에 온전히 TLP로 ED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TLP는요, 여러분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여러분이 꼭 한번 TLP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띵을 찾으시고요. TLP로 ED 되시는 것에 한번 목표를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지원그룹은 20대부터 80대까지 누구나 성공할 수 있게끔 아주 탄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그룹에 여러분이 함께 사업을 하시게 되면 원하는 만큼의 건강부터 정말 뛰어난 사업가로서의 어떤 자세까지 다 갖출 수 있게 돼요. 저는 이걸 쭉 정리해 보니까 결국에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꿈을 마치란 뜻이겠죠?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게 저는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원띵은 메나테크이자 메나테크에서 이 TLP로 사업을 하는 게 저한테 원띵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년에 정말 내가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가장 멋지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만의 원띵은 바로 메나테크였고 지원그룹의 TLP였다라는 것이 여러분들께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